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들어 우리 시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래도 1월에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모두의 예상을 깬 상승세였고 그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코스피가 1분기 안에 5,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봐도 1월 안에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만 또 오르면 그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일단은 상승세 관련해서는 매일 주식시장을 보고 살고 있는 이게 직업인 저조차도 이제 그 부끄럽지만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예측해 보려고 하면 그 최근에 시장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5조 원 정도였는데요. 12월 중순 좀 넘어가면서 4분기 프리뷰 리포트가 나오면서 발빠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20조 원, 21조 원 써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익이 상향 조정되면서 작년 12월 하순부터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한 달 전에는 그게 9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조 원으로 33%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상향 조정이 되려고 하면 한 3월 중순까지는 남아있는 한 2달 정도는 앞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뭐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할 수도 있지만 5,0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러셀 2000 중소형주죠. 그쪽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어제를 생각해 보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오늘 알테오젠 악재 속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한때 4%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코스닥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좀 아쉬워요. 오늘은 아니지만 결국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알테오젠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 알테오젠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깊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이제 해명성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그 관련된 것을 의견을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뭐 미국 증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서도 주도주가 확산이 되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의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이건 결국 상대적 매력이 좌우를 할 텐데요. 작년에 코스피도 대형주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이익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니까 그랬던 것처럼 한때 미국의 매그니피슨 세븐, 소위 줄여서 이제 맥세븐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 연준이 작년 12월 FOMC에서 2025년에 미국 GDP 성장률이 1.6%, 근데 2026년에 2.3%로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더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주도주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 작년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소위 매그니피슨 세븐 중에 S&P 500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이 7개 기업 중에 단 2개, 알파벳이랑 엔비디아 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주도주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작년 대비 이제 올해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도주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 교체보다는 그래도 중소형 단까지 확산 국면이 진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코스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알테오젠은 오늘 발목에 붙잡혔고 매크로 거시적인 경제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인데 이 부분도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야기시킬 것 같아요. 뭐 방산 섹터랑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1월 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데다 이어서 그다음 나토 국가인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탐을 내면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까지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방산 업종에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 4월 이후로 그래도 주식시장이 평온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작년 4월에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압박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와장창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인 건데 저는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미국의 12월 CPI가 2.7%로 아직도 낮지 않은 수준인데다가 그런데다가 관세 압박이 이제 강화되면서 지금 이제 미국 달러도 잠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서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바로 어제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네,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 1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감상으로. 예.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후반, 38% 이 정도로 역대 대통령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를 해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유럽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말은 굉장히 험악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3개월 유예할게 이런 식으로 거두어들이면서 네.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타코 트레이드는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워낙에 많이 바꾸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지금 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고작 1주년밖에 안 됐습니다. 중간 선거를 필두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속에서 역시나 미증시, 우리 시장 안에서 중심은 반도체가 되겠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먼저 짚어주시죠. 예, 1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이 발표되는데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6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은 업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도주의 확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잠깐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작년 이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을 2025년에 1%인데 2026년에 1.8%로 상승할 거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익 성장을 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고 더 매력적인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만 보다가 다른 주식도 좋구나 하는 식으로 주도주가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수출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좋은 상황인데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내수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상향 조정에서 약간 둔화되면서 주도주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도주 확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빠지는데도 현대차는 장중에 53만 원 터치했고요. 모비스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차를 바라보는 하우스의 시각이 굉장한 게 목표 주가 지금 80만 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이 현대차입니다.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고민돼요, 투자자 입장에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망한 분야인 건 맞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당분간 좀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틀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의 매력적인 이유,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피지컬 AI의 두 축인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던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시던 박민우 박사님을 AVP 사업본부장으로 네. 영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저는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의미 있게 팍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싸게 만드는 거랑 그냥 만들 줄 아는 거랑 싸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인간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사람이 대체 가능한지 사람의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간 노동자 인건비랑 비교를 해서 로봇의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운영비, 그래서 총 운영비 관점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뭐 중국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제조 원가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말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을 카메라 8대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기아의 자회사죠. 모셔널이 그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카메라가 13개, 그 다음에 레이더가 11개,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비싼 부품인데 라이다가 자그마치 5개나 들어갑니다. 총 29개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셔널이 이 제조 원가가 얼마나 된다거나 밝히진 않았지만 그 각각 부품 가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조 원가가 최소 2억에서 3억 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로보택시 했던 그 기반이 되는 차량인 아이오닉 5가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29개 센서, 라이다까지 포함해 29개 센서와 각종 컴퓨터, 배선 이런 것까지 합했을 때 그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상용화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낮아져야지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요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냥 만들 줄 아는 거, 자율주행을 구현할 네. 줄 아는 거랑 싸게 구현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뭐 다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전반적인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이지만 현대차 자체가 본부장님 만년 저평가였잖아요. 예. 지금 현대차가 5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52만 원을 덜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현대차를 제외하고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52만 원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손이 안 나가거든요. 예, 일단은 저는 금융지주나 증권, 일단 금융지주사 말씀드리고 다른 내수주 관련해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내수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출 경기가 좋은데 역사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수출 경기가 좋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내수 경기가 후행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내수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이제 냉소적인 분위기도 최근은요, 있는데 네. 예.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한데 시간을 두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슨 백화점 같은 유통주도 괜찮고 그다음에 광고 업종 SBS나 또는 제일기획 같은 광고 업종도 이익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커머스나 광고를 동시에 갖고 있는 뭐 네이버 같은 기업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도 한 7만 원일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올라가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좀 미리 사놓고 이걸 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내수주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지주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아마 올해 1분기 정도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에서 예, 심사가 맞아요. 있는데 예. 어떨까요? 예. 그 뭐 다른 아직 그 이견들이 있지만 이견들 네.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1분기 안에는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보였던 행태, 예를 들면 주주의 돈으로 주식을 사놓고 이것을 자기의 편을 들어줄 그런 다른 상대에게 싸게 팔아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지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전반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한국 증시의 멀티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뭐 순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된 그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금융주주사 말씀드렸었는데 금융주주사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진 않았지만 시장이 빠르게 올랐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뭐 과징금 걱정도 있었고. 뭐 반도체 주식은 이익이 두세 배씩 올라가는데 이제 은행은 10에서 15% 정도이니까요. 근데 올해는 사실 주식시장이 작년만큼 빠르게 상승하지는 못할 거고 지금 은행지주사 같은 경우는 총주주 환원율을 원래 2027년까지 50%로 맞추겠다고 했다가 그걸 2년 먼저 달성해서 2025년이면 거의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나 올해 4월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쯤 돼서 총주주 환원율을 뭐 50이 아닌 60에서 70%로 올리는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는 아니지만 주가도 역시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수와 지주 쪽을 보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9만 원일 때 10만 원만 오더라도 빨리 팔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삼성전자 지금 15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조선주 좀 조정이 나옵니다. 조선주 저가 매수 갈까요? 예, 조선주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LNG선 수주 전망이라든지 이런 상선 쪽에서의 수주 전망이 좋고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도 뭐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전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업계에 들어온 한 20년 전에는 그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좋았고 당시에도 단군일의 최대의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시에 조선의 방산은 끼어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 3, 4년간 방산 섹터가 좋은 이유는 수출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수출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이 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 이런 걸 만들어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내수보다 마진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 수준은 그 관련된 OP 마진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이제 이것을 수주하고 만들어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OP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올랐지만 조선 업종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주 역시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큽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조선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이미 뭐 업종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으니까 지금 변수도 많고 체크 포인트도 많은데 시장 투자 전략 한 줄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 이건 타코 트레이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 소수의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 위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내수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수 관련된 주식들을 지금 미리 이제 매수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수출주와 내수주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런 바벨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출과 내수주를 잘 가져가 보자라는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